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다시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와서 이제 서울 은평을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11일 날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이런 게 나옵니다. 친명 자객 출마 김우영의 민주당 지도부가 주의 조치를 했다. 단독 보도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립니다.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의 문장을 좀 제가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어요. 문구가. 예, 제보자가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어떤 동아일보와 이해관계가 같은 어떤 그런 의원들이 지도부 인사가 일부러 이거를 흘린 겁니다. 네. 의도를 갖고. 동아일보에 나왔기 때문에 동아일보와 뭔가 좀 가까운 조중동과 사람들. 이해관계가 같은 네.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기자들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괜히 쓰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대충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에서 사실 힌트가 사실 보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조중동에 이걸 퍼뜨려서 내가 정치적 이득을 좀 얻어야지 하는 핵심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거를 일부러 흘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공식 발표된 어떤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그 주의 조치 그 결정은 아닌 흔적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김우영 씨 입장에선 이제 출마가 갑자기 퍽 하고 이제 막히게 되는 소동이 벌어진 거죠. 자, 보면 우선 동아일보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네. 그렇죠? 이 세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찬, 강병원, 고민정. 왜 그러냐면 윤영찬 씨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출신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수박 그래서 이낙연 쪽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분류가 되죠. 역시 또 이낙연 씨도 그죠? 동아일보. 동아일보 출신이고. 그리고 강병원은 왜 의심되냐면 바로 거기가 은평을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객에 의해서 이제 이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제 지금 지목이 됐군요. 네. 그리고 왜 또 고민정 의원을 제가 의심하냐면 고민정 의원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나온 직후인지 직전인지 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게 동아일보 보도는 오후 4시쯤인가 5시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민정 의원이 같은 날 이거를 올려요. 그래서 이게 오전에 쓴 건지 오후에 올린 건지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 마우스를 여기 올리면은 나와요? 시간이 나옵니다. 아이고, 네.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아무튼 먼저 썼는지 아무튼 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고민정 의원이 동아일보만 아무튼 동아일보 이후에 썼다 하더라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만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저 바쁘신 분이 보면은 갑자기 김우영은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켜야 된다. 강원도를 지켜야 한다.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장수가 강원도를 버리고 이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상하게 은평을 지역구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면서 콕 집어서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이게 현역 최고 의원이고 최고위원이 이게 원외위원장 한 명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이건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의심스러운데요. 고민정 의원의 이 글이 조금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팩트들을 좀 숨겨가면서 김우영 위원장이 정말 자객인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고민정 의원이 글에 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김우영 씨는 강원도가 정치적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 출생지에 가깝고요. 사실 이분은 서울 은평구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최연소 지자체장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당선자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역임했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반은 서울 은평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객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민정 의원이 글 속에 밝히지 않은 것 바로 여기는 바로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숨기고 언론인이시잖아요. 예, 언론인 출신이신데 아무튼 글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사실상 대중의 눈을 흐려서 정치적으로 좀 오염된 글을 확산시킨 거라고 저는 좀 비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고민정 의원이 좀 정체가 좀 명확하게 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수박연대에 고민정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정철이 양정철 주교. 씨가 청와대로 부른 인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씨하고 좀 네, 양정철 씨의 일종의 좀 최측근이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네. 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김무영 씨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김무영 씨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공천 지금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공식 인터뷰는 좀 거절을 하셨고요. 다만 측근을 통해서 좀 입장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원래 2022년에 당의 요청으로 강릉시장에 출마한 건 맞아요. 근데 이때도 솔직히 이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의 어떤 요청으로 사실은 출마를 했고 그래서 낙선을 했고 낙선할 걸 알면서 사실 출마를 한 거라는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당의 요청으로 이제 강원도당위원장을 맡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희생을 한 것이었는데, 예,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 지역구로 돌아와야 됐는데 지금 아니 희생한 사람한테 오히려 너 거기서 더 희생하고 있어야지 더 다시 너의 지역구로 돌아오면 그거는 해당 행위냐 이런 경고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가에서는 이분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의원들을 공개 비판한 사실상의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뭐 저런 식의 잣대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이분이 언제 그 고향은 출생지는 강원도지만 정치적인 그 고향 입지는 사실은 이제 은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출생지인 강원도에 2022년 지방선거 때 가서 희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은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에서 출마를 하겠다. 자신이 원래 그 출생지인 강원도 또는 정치적 고향 서울 어디 둘 중에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당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거죠. 경선을 통해서. 네네. 네, 이걸 마치 그 2022년 희생 당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강원도 그 험지에 자처했던 분을 그냥 총선 때 당신은 계속 그냥 그 험지에 남으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이분이 뭐 이쪽 서울이 그 정치적인 연구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이분은 원래가 정치적인 연구가 그 서울 은평에 있는 분이고 만약에 이런 잣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강원도 그 지사를 지내고 지난 2022년 때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원주에서 또 현역 의원도 지낸 분도 지금 서울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에요. 네. 똑같은 잣대라고 얘기한다면 이광재 전 의원도 똑같이 사실은 이 서울 출마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판 안 하잖아요. 지금 이광재 전 의원이 서울에서 지금 출마를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인 거죠. 네. 예, 뭐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 이제 강병원 씨랑 김우영 씨의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지율 12월 초에 나왔던데 지금 현역 의원인 강병원 의원이 44% 정도 나오고 김우영 씨가 42%인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이 불과 2%포인트 밖에 못 앞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우영 씨의 출마가 은평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분의 정책 고향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까지 주의 경고를 줘야 될 정도의 상황이니까 사실 굉장히 의아하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지난 그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그동안의 민주당의 혁신 이 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그 수밖에 의원들의 텃세에 사실은 거의 뭐 이분이 찍힌 거죠. 네. 예,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네, 그 시민들이 좀 뭐랄까 좀
김우영 구하기 운동 같은 걸 좀 했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뉴탐사에서도 이제 그 게시글 형태로 시민들의 이런 운동 소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이제 다시 출마 결정은 하셨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심사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병기 위원장이 현재 이걸 지금 쥐고 뭔가 이상하게 이거는 안 놓고 있는 뭔가 거예요. 도덕적인 뭐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분 같은 없잖아요. 경우. 네네, 없어요. 네, 단순히 그냥 그 강원도의 위원장을 사퇴하고 지금 서울로 오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김우영 씨가 정말 징계는 받았나? 왜냐하면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거면 다 발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의결이 있었나? 이분을 징계하자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흔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냥 언론 플레이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흘려서 흠집내기만 한 거군요. 그렇게 의심이 좀 강력히 듭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또 그 부담을 갖죠. 공천 그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동아일보가 단독까지 민주당 지도부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인용을 해서 이런 근데 이 징계가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가 결과적으로 오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커 보입니다. 일단 제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에게 일단 통화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들려드리겠고요. 고민정 의원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출마주의 조처 받은 적이 받은 이 김우영 씨는 받은 게 없대요. 본인은 없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 대변인도 그런 거는 저는 못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정 의원이 무엇에 기초해서 글을 쓰신 거냐라고 질의를 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과의 통화 내용 간략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서울 지역 은평을 지역구에 은평을 강병원 현역 의원이 이제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김우영 의원 김우영 부총장이 나간다는 거 아닌가요?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에서 그 김우영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주의 조처를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거 알려면요. 김병기 위원이나 그 김병기 의원이 제일 잘할 거고. 아니면은 조직 부총장 정도는 잘할 거예요. 김윤덕. 그거는 공유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뭐 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이제 사무부총장이시잖아요. 사무부총장 거의 다 알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경고나 주의 조처 같은 것을 사무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것은 아마 당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사무 쪽에서, 조직이나 사무 쪽에서 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 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그런데 나는 그 우리 당에서 이렇게 공유받지는 못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통화를 해보면 저거는 우회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인해 준다라는 인상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병기 의원에게 물어는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했더니 무슨 회의 중이라면서 문자 달라고 해서 제가 장문의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그래서 근데 이 답변이 뭐 어떻게 왔냐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한 기록들까지 첨부를 해놨거든요. 근데 답변을 안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자연스럽게 된 걸로 알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해명을 하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해명을 하셨다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도 해명이라는 뜻입니까? 사실은 저도 약간 좀 화가 좀 나서 크게 실망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 답변을 제가 질문 그만하라는 문자 그만 보내 아니면 항의 그만하라는 뜻인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실망입니다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국민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실망입니다 한마디 했던지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변인도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이고요. 김병기 위원장도 답변하지 않는 걸로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씨는 징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침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김우영 씨 은평을 출마가 정말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하고 사실상 그냥 동아일보를 통한 언론 플레이에 가까웠던 소동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격 심사를 이제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예비 후보로서 지금 이제 뛰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수백가들을 이제 대변하는 수박 의원들의 그 지역구에 그 도전하는 의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적격 심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제 발목이 잡혀 있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 이건 뭐 너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는 사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판받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당무에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이에 실제로 어떤 공청 심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당원들의 바람이 아니라 조중동의 눈높이에서 계속 후보들을 걸러내고 당이 움찔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재명 표 혁신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만 없었으면 지난주에 방송이 됐을 내용인데 저희가 또 이 방송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그 예비 후보 정치 신인들이 지금 좌절감을 겪고 낙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좀 더 일찍 보도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그 당원들의 지금 기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그 주인은 뭐 말로는 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공천은 지금 민주당의 그 주인이 그 현역 의원들인 것처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 힘센 그 수박계 의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공천이 최대한 그 당 내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또 조중동에 뭔가 그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욕을 먹지 않는 가장 무난한 인선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밀실 담합으로 점점 가게 되고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글쎄요 그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뭐 친명계 비명계 간에 뭐 갈등 뭐 잡음이 을 잡는 데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당원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기대를 부풀려서 축제를 같은 이 선거를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투표율 낮아집니다. 투표율 낮아지면 결국은 그만큼 본선에서 민주당이 바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빨간불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분 지역구에서 열심히 감시하셔가지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혁신공천으로 여러분이 이끄시라. 그 참여공천을 지금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각 지역구에 여러분이 응원하는 혁신 후보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혁신공천을 함께 지금부터 총선을 민주시민사회가 뛰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도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